매출액 21조, 직원 수 13,000여 명, 더뱅크 선정 2020 세계 뱅크 순위 65위, 아시아 8위. 이 어마어마한 실적,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신한은행입니다.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름도 친숙한 은행인 신한은행. 명실상부 대한민국 금융시장,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큰 은행이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번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이슈 한 가지, 신한은행은 사실 일본 기업이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 직후 이러한 이야기는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또 참을 수가 없잖아요. 신한은행의 시작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시간은 세계제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의 해방전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8.15 광복 후 일본 안에서는 제일조선인 대책위원회, 제일조선인연맹과 같은 여러 제일한국인 민족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우익 제일한국인 청년들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1946년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하여 제1본 조선거류민단. 현재는 거류라는 단어를 빼고 한국의 정체성을 살린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 정식 명칭이죠. 이 단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공인단체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이 단체의 이름을 빼긴 곤란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제1청년학도를 중심으로 학도의원군을 조직하여 자원 참전한 것을 비롯해 1964년 도쿄올림픽 때는 한국인들의 올림픽 참가를 돕기도 하였으며,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는 외화 송금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쿠자들과의 연관성이나 냉전 시절 조총련과의 극한 대립의 역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니 근데 신한은행 이야기하다 웬 제일교포단체? 사실 이러한 제일교포단체의 역할은 이런 사회적인 부분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경제발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본국,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이러한 목적 아래 단체의 제1경제인을 중심으로 제1한국인투자협회가 1974년 조직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원조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88년 서울올림픽 때 제1한국인 이름으로 540억 원에 달하는 성금을 보낸 적이 있죠. 여하튼 이 협회의 초대 회장이자 일본 간사이 흥은의 회장이었던 고 이휘건 회장은 이러한 모금 활동에서 경제 발전을 끝낼 생각은 없었나 봅니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제1교포 340명을 모아 금융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겠어 라며 또 돈 250억 원을 투척해 한국에 하나의 기관을 설립합니다. 자, 느낌 오시죠? 이것이 바로 신한은행의 시작입니다. 금융보국의 창업 이념 아래 앞서 말씀드린 출자금 250억 원이 기반이 되어 국내 최초의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 1982년 설립됩니다. 최초의 민간은행, 멋지네요. 여담으로 여러 썰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출자금이 일본 입장에서는 국외로 반출되는 자금이기에 달갑진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현찰로 바꿔 가방에 바리바리 싸들고 온 소위 외화 반출, 블랙머니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자본의 출처가 바로 제1교포,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라는 사실은 팩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일본 기업인 거 아니야? 그래도 한국인이 국내에서 설립한 거니까 한국 기업인 거 아니야? 넌 아닐 것 같네요. 대한민국 국적의 교포가 일본에서 가져온 돈으로 만들어진 은행,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싸한 느낌, 신한은행은 신스 1897 아니었어? 맨날 그렇게 광고하던데 왜 1982년에 설립됐다고 해? 사실 1897년은 신한은행이 아닌 한성은행의 설립일. 그런데 왜 신한은행이 한성은행의 설립일을 사용하느냐? 금융권에서는 전통성이 곧 신뢰 강화의 힘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겁니다. 고고익선이 아닌 꼬고익선이겠죠? 현재 신한은행은 킹, 갓, 제너럴, 패시네이팅, 골저스, 하이클래스, 그레이트, 파이널, 멀티, 유니버스, 스페셜 합체를 기반으로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과거 동아증권과 동아은행을 휩쓸어온 신한은행이 2001년 증권 캐피탈 등 계열사 지분을 이전해 금융지주회사로 신한금융지주를 만들었는데, 이 금융지주회사가 2002년 제조은행 리수, 2002년 공무인증권 합병, 2002년 좋은은행 합병, 2007년 LG카드 합병, 2012년 몬지라이프 합병 등 M&A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중 좋은은행도 과거 한성은행과 같이 국민은행과 합병되며 좋은은행이었고, 좋은은행은 중국은행, 강원은행, 현대과학금융을 빼앗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 회사가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제일 연역이 오래된 것, 그것은 좋은은행, 구 한성은행이기에 신한은행은 한성은행을 사실상 역사의 시작점으로 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신한은행인데 웬 갑자기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자체는 어떻게 된 거냐?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다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설립 당시 멤버들은 초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까지 함께 이어져 내려온 사실상 신한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 창립 멤버 340명이 아닌 상속과 증여 등으로 점차 숫자가 늘어 현재는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로 분류되어 일본 주주들의 공식 통계와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보도 자료들에 따르면 이들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게 될 경우 약 17% 내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7% 애매한 숫자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현재까지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가장 큰 단독 지분을 보유한 곳이 국민연금공단이고 이곳의 지분율이 9.84%입니다. 17%나 보유한 제일교포들의 숫자, 이제는 좀 어마어마해 보이나요? 물론 개인 투자자니까 뭐 다 따로 놀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인 셈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된 목소리의 중심에는 1982년 신한은행 출범 때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한 30여 명의 원로주주 집단 간친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간친회의 입김은 막강한데요. 매년 2월 초마다 신한그룹 사장단이 이 간친회와 회동한다고 하니 신한금융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 보이죠. 현 조용명 신한금융주주 회장도 지난 2017년 회장 후보였을 당시 주주총회에 앞서 일본으로 가 간친회를 아련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소위 신한사태라 불리우는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과 직원 7명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 사건. 이때도 일본으로 날아가 제일교포 주주들의 청문회장에서 경영권 교통정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제일교포 간친회 주주들의 입김은 현재도 여러 곳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2020년 9월 사업보고서 기준 신한금융지주사 10명의 사회이사 중 4명은 제일교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장인 진옥동 행장도 오사카 지점을 다녀왔고 전 이백승 행장도 도쿄 지점 지점장이었고 이거 승진을 잘하려면 일본을 가야겠어.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신한금융이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몇 년 동안 지분율에 비해 제일교포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왔고 얼마 전 신한금융이 홍콩계 사모펀드로부터 1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하기도 해 신한금융 내부에서도 사모펀드의 지분율은 간친회와 버금갈 정도로 지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지분만 놓고 보면 이게 일본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홍콩 기업인지 머리가 아파오네요. 제일교포의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은행, 그렇지만 창립 정신과 상식성만 내세우기엔 대부분의 일본 주주들이 상속과 증여를 거듭하여 제일교포 3세로 구성된 은행, 또 한편으론 여러 외국계 사모펀드,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 여러분들은 신한은행을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면을 떠나서 신한은행을 바라보더라도 신한은행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중은행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식새끼였습니다.